차이놀이 차이뇌각 서수견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법입니다. 성격의 차이, 경제적 차이, 원가족의 차이. 연애할 땐 알고 결혼했는데 막상 함께 살면서 서운한 것들이 막 늘어나죠? 오늘은 그 질문에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답하고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다름을 없애려 하지 말고 다름을 통역하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자, 머리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가슴은 왜 자꾸 다른 반응을 할까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상대를 덜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구조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알면서도 매번 새롭게 부딪히는 것,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게 전혀 실패가 아니에요. 왜 알면서도 서운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뇌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합니다. 예측이 맞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빗나가면 이제 경보를 울리는 거죠. 이걸 기대 오류 신호라고 해요. 문제는 뇌가 예측의 기준을 어디에서 가져와 오냐 그겁니다. 바로 내가 자란 가족, 원가족입니다. 자, 경제적인 차이부터 한번 볼게요. 내 부모님이 명절마다 돈을 좀 챙겨주셨다면 뇌는 그걸 정상으로 사랑으로 학습합니다. 배우자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틀린 건 아닌데도 뇌가 좀 경보를 울리는 거죠. 성격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란 환경에서 갈등이 생기면 바로 이야기하는 게 당연했다면 배우자가 혼자 삭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순간 뇌는 이상하다.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사실 틀린 게 아닌데도요. 자, 두 번째 이유는 거울 뉴런인데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울 뉴런이 강하게 작동해서 상대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낍니다. 배우자가 조금 무심한 모습을 보일 때 나는 실제로 통증에 가까운 감각을 경험해요. 원래 이 영역에선 좀 무뚝뚝하지라는 거를 잘 알고 있어도 몸은 이미 그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운한 게 당연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친밀감의 역설입니다. 관계가 가까우면 더 가까울수록 기대치가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차갑게 굴면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배우자가 이제 같은 행동을 하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되죠. 자, 친밀함이 서운함의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자, 돈 문제는 단순한 금액의 차이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돈은 사랑의 언어로 학습돼요.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으로 그게 사랑으로 표현되었다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일부 지원을 받는 건 부모님의 사랑이고 관심이고 인정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배우자 부모님이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참 덜 소중한가? 우리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예민한 게 아니고요. 뇌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학습한 거예요. 두 번째는 공정성 민감도입니다. 인간의 뇌는 불공평한 상황에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더 받고 있어도 배우자가 덜 받고 있어도 이런 비대칭 자체가 좀 불안을 유발해요. 자, 우리 집이 더 챙겨줘서 좀 미안하다. 이런 감정과 왜 이러지? 약간 이런 감정들이 동시에 드는 게 이 공정성 민감도 때문입니다. 자, 왜 상대를 이해시키려 하면 할수록 이 점에 대해서 막 얘기해보고 싶어 하면 할수록 좀 멀어지는 느낌이 또 들까요? 서남의 구조를 흐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대의 다름을 목격하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원가족 기준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 비교에서 서운함, 억울함, 외로움이 생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를 좀 바꾸거나 이 상황을 이해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상대도 방어를 하게 되고 결국 조금씩 멀어지는 그 느낌이 들 수 있죠. 이 구조의 핵심이 뭐냐면 상대도 자신의 원가족 기준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기준도 맞고 상대 기준도 맞습니다. 자, 둘 다 맞고 둘 다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 상대를 내 원가족 기준으로 나도 모르게 맞추려 하기 때문에 이 애매모호한 그 느낌, 그런 것들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받아들인다는 건 완전히 나는 괜찮다, 이 상황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리고 나는 그게 좀 서운하다고 느끼는구나. 그래도 우리 사이 전혀 문제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실천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기준이 충돌했구나로 리프레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 지금 내 원가족 기준과 배우자의 원가족 기준이 충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준이 충돌하고 있구나. 이건 이제 그냥 감성적인 그런 감상적인 말이 아니죠. 실제로 이렇게 말을 명확하게 생각하는 순간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켜서 내 머릿속 편도체, 그러니까 경부 반응을 울리는 곳에 대한 반응을 줄여주는 인지 재평가의 기법입니다. 자, 상대가 나쁜 게 아니고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 감정의 강도가 명확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실천 두 번째는요, 배우자의 다름을 원가적으로 역추적하기입니다. 자, 배우자가 내 생각에는 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자란 환경에선 이게 자연스러웠겠구나. 어떤 집이었을까? 자, 무뚝뚝한 배우자. 예를 들면, 무뚝뚝한 배우자는 감정 표현이 좀 적은 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죠. 경제적 지원에 무감각한 시댁은 원래 그런 문화가 없는 집이었을 거예요. 이 이해가 시작이 되면 서운함이 저 사람은 나를 안 사랑해.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배웠구나. 이렇게 이동합니다. 작은 이동이지만 이걸 인식하면 관계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자, 경제적 차이 앞에서 금액을 딱 하고 맞추려면 사실 해결이 안 됩니다. 숫자가 아니고요. 그 의미를 일단 서로 이해하고 좀 맞춰가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이 질문을 나눠보세요. 자, 나한테 부모님 지원은 사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 당신은 그 지원받는 게 어떤 의미였던 것 같아? 자, 한 사람에게 지원은 사랑과 관심과 함께라는 그 소중한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기보다 사실 이건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근데 다른 사람 집에서는 배우자 집안에서는 그게 약간의 간섭이고 독립에 대한 걸 좀 더 중요시 여기고 이제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의미의 차이를 모른 채 금액만 이렇게 비교해버리면 계속 그 마음이 평행선을 갈 수 있어요. 일단 의미를 맞춰 나가면. 왜냐하면 이제 배우자 집안에서는 사랑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걸 수 있죠. 금액의 차이가 있어도 훨씬 덜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자, 서운할 때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한 실수는 왜 당신은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건 아무리 상대가 착하더라도 백발백중 상대의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대화가 닫히는 거예요. 아니면 대화가 좀 어렵게 되죠. 대신 대화를 좀 잘 유도하기 위해서는 나 메시지를 써보세요. 나는 이런 상황일 때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 이렇게 되면 좀 좋다고 생각했어. 자, 예를 들면 이렇게요. 나는 당신 부모님이 요번에 조금 안 챙겨주신 것 같아서 나는 우리가 덜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좀 속상했나 봐. 사실 내가 원하는 건 그 금액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 부부를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자, 이 방식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의 진짜 이유를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상대가 방어하지 않고 편하게 좀 들을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실천 다섯 번째, 다름의 목록 만들기입니다. 둘이 함께 아니면 혼자서라도 이런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참 의미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막 바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일 수 있고, 배우자는 혼자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나는 부모님의 지원을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고, 배우자는 독립적인 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목록으로 만들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아, 이거였네. 라고 빠르게 팍 인식되어 감정이 좀 덜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르다는 거. 다른 거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나랑 일정 부분 다르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름을 인식하는 게 이제 더욱더 필요한 거죠. 자, 실천 여섯 번째,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다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가끔 서운하구나. 그래도 괜찮다. 자, 서운함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게 목표가 돼선 안 됩니다. 서운함이 생겼을 때 그게 싸움이나 그 관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다루는 그 법을 아는 것. 그게 나의 목표입니다. 자, 연애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걸 알고 결혼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 서로는 조금씩 변해가면서 알면서도 매번 새롭게 부딪힙니다. 비슷한 주제로 또 부딪히죠.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증거고 그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 그게 바로 현명한 결혼 생활입니다. 다름을 없애려 하지 말고요. 그 다름을 내가 내 머릿속에 통역하고 나 메시지를 써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되어보세요. 당신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달랐던 거네. 이 문장을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여러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될 때 관계는 훨씬 더 단단해지고 우리 부부는 행복합니다. 자,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고 차의 뇌각은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